자, 선생님들, 네, 시험 대비를 위한 따라잡기, 이제 4장,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파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근골격계 질환 전 파트까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파트만요. 자, 바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을 인권은, 자, 우리가 3장에서는 노인의 인권을 배웠다면, 이제 4장에서는 요양보호사 인권입니다. 요양시설 내에 휴게실도 없고 요양보호사가 인력 부족으로 휴게 시간 없이 대상자를 돌본다. 자, 이것은 노동과 관련된 권리죠. 그렇죠? 노동 관련 권리죠. 좋습니다. 4번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 관련 권리라는 것은 뭐 최소 이 정도 급여를 받아야 된다라는 뭐 최저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또한 8시간을 근무를 하면은 최소 몇 시간의 휴게 시간이 있어야 되고 뭐 휴게실이 제공돼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근로와 관련된 내용, 노동 관련 권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2번. 자, 요양보호사가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나이가 많아서 그렇죠. 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평등에 관한 권리, 평등권이 침해된 것이죠. 차별이니까요. 뭐 성별, 나이, 학력, 재산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것입니다. 3번,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불이익을 받았을 때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은 자,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요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요양 요원들이 근무상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았을 때 뭐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대체 인력을 지원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입니다. 요거 3번 별표 치시고요. 요즘 들어서 또 종종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뭐 보수 교육도 진행해주고요. 대체 인력도 지원해주고 일자리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 규칙을 명시했다. 자, 임금 구성 항목,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내용들, 취업 규칙. 이것은 근로기준법, 그렇죠. 1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1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네요. 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꼭 들어가는 내용, 임금, 근로시간, 뭐 근로내용, 근로장소, 취업규칙, 기숙사규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4번에 해당하는 여가활동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될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정답 4번이 되고요. 6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은 근로 중에 다쳐서 장애를 얻거나 사망했을 때 도움을 받는 그렇죠 보험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2번,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내용에 따라 다른데 1년 미만이 아니라 3년 혹은 5년이죠. 그리고 3번 보시면 보험급여 양도나 어떠한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했었죠. 처분하는 거. 4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할 수 없죠.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이 필요하고요. 5번, 산업재해로 요양하던 중에 퇴직하는 경우는 장애급여가 중단되지 않죠. 퇴직 처리가 되든 사업장이 부도 폐허로 없어지든 상관없이 장애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방문요양보호 서비스 중 보호자에게 폭언 및 폭행의 위협을 받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중지하였다.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죠. 산업안전보건법이죠. 그렇죠. 업무상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중단해도 처벌하지 않는 거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그렇죠.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인 거죠. 8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부상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압류할 수 없다고 했었죠, 아까. 2번, 요양시설이 폐업한 경우 급여가 중단된다? 아니죠. 사업장 폐업 부도 여부와 상관이 없죠. 3번, 업무 중 본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본인이 실수로 인해서 다쳐도 보상받을 수 있죠. 4번, 보험급여는 3년 또는 5년간 유효하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면
휴업급여만 지급받는다?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전부 다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9번, 자신의 성적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진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 느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각적 성희롱이에요. 또는 신체 일부 부위를 노출시킨다. 이런 것들, 시각적 성희롱. 다음 사례와 같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당한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뭐 특정 부위를 안마해달라고 회유한다. 이거 전부 다 말로 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전부 다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 느끼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1번 야한 농담을 한다? 이거 언어적 성희롱이죠. 2번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를 한다? 이것도 언어적 성희롱이고 3번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다? 시각적 성희롱이죠. 4번 옆에 앉으면서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육체적 성희롱.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진다? 이것도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자, 이거 중요하죠. 이거 자주 나오죠. 장교양 기관장의 대처. 자, 기관장의 대처는요, 1번,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한다. 자, 대상자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한다가 맞죠. 1번은 틀렸고, 2번, 성희롱 피해자를 자, 임의로 배치하면 안 된다고 했죠. 동의 없이 하면 안 되고, 3번,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는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한다도 맞는 얘기예요. 4번에 성희롱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을 실시한다? 이것은 성희롱 피해자는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기관장이 아니라. 5번, 대상자를 타기관에 의뢰한다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13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진 경우 이번에는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 지금 육체적 성희롱 당한 거죠. 경찰서에 신고한다? 일단 신고한다도 뭐 틀린 얘기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배우실 때는 1차적으로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를 해야 됩니다.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든지요. 그래서 정답은 손 치우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5번이죠.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화를 낸다. 뭐 강하게 밀치며 막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 내용이죠. 최대한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면서 하지만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다. 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 당했을 때 대처 방법. 1번. 대상자의 성희롱은 늘 있는 일이므로 참고 넘어간다? 참고 넘어가면 안 돼요.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비밀로 한다? 정말 안 좋은 방법이죠.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3번.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양보호 교과 과정 내에도 이 성희롱 그리고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죠. 4번,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한다. 자, 노동위원회랑은 관련성이 적고요. 5번,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지만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다고 했었습니다. 15번,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가슴을 만졌다. 신체적, 육체적 성희롱이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1번이 정답이죠. 웃으면 넘어간다, 위로해준다, 한 번은 넘어간다, 뭐 나가버린다,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가 않고요. 단호하게 해당 행동이 잘못됨을 알리고,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게 필요하죠.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6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대상자 선별하면 안 되죠. 차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2번. 가족의 의견을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니죠. 무조건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3번. 사고 발생 시 본인의 판단 안 됩니다. 무조건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됩니다. 4번. 업무가 바쁜 경우 보수교육 일정을 연기한다? 아닙니다.
성실하게 보수교육을 이수해서 그렇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숙련된 수발자 역할을 다해야 되겠죠. 5번,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5번이 정답이죠. 마음만 받겠습니다. 17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높은 등급을 받도록 도와준다. 아니죠. 이것은 본인이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2번,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그렇죠. 항상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게 내가 아프면 대상자가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기간을 위해 목격한 학대 사실을 묵인한다? 우리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입니다. 5번.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안 되죠. 이건 큰일 납니다. 항상 사생활 비밀 보장 관한 권리가 노인에게 있듯이 개인정보 수집할 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18번. 다음 사회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상황들 있죠. 그러면 항상 불법임을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기관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 요양보호사는 정확하게 직업윤리상 해당 행위, 뭐 본인 부담을 면제하거나 뭐 유인할선하는 게 안 된다는 금지행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기관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건 틀린 방법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19번. 재가 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대리 처방 불법이죠.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것은 2번이죠. 대리 처방은 불법임을 알리고 거절한다. 좋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게 답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20번 넘어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자신의 종교활동에 참여시킨다? 아니죠. 대상자에게 포교활동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2번. 업무 협조보다는 빠른 업무 처리? 무조건 빠른 업무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자에게 필요한 거, 질 높은 서비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업무 협조와 의사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죠. 2번도 틀렸고. 3번. 대상자가 없는데 방에 들어가 기다린다가 아니라 들어가지 않고 다음 방문 일자를 메모하고 나온다라고 배우셨었죠? 4번,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한다. 안 되고요. 5번, 피로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5번이 정답이죠. 대상자 앞에서 피로하거나 나태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21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태도를 준수한 경우는 1번, 복지용고를 직접 판매한다? 요양보호사는 복지용고 판매할 수 없어요. 2번,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렇죠. 질 높은 서비스 제공받을 권리, 숙련된 수발자. 좋습니다. 3번, 바쁜 경우 동료에게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한다 또는 대신해준다. 잘못됐고요. 업무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가 아니라 기관장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죠. 5번,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대상자의 욕구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22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어머니가 요즘 거실에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소변을 봐요.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정말 큰일이에요. 어떡할까요? 이런 것들. 수분 섭취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쵸? 보호자에게 시설 입소 유도하는 것도 틀렸고요. 음. 뒤처리를 해주는 상황을 기록한다.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죠. 4번이 정답입니다. 신속하게 이런 소변을 보셨을 때는 뒤처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뒤에서 기록 보고에서도 배우셨듯이 어떠한 상태 변화가 있을 때 기록하고 보고해야 되겠죠. 자,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장교양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이 뭐 입소나 아니면 장교양 인정을 유도한다. 이런 것들은 직업윤리상 적절하지 않아요. 최대한 등급 판정을 늦추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대상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방문 시 대상자가 집에 없으면 청소만 해준다가 아니라 들어가지 않고 다음 방문 일자를 메모하고 나온다. 대상자 개인의 선호보다는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아니죠.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입니다. 4번.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제한한다가 아니라 최대한 존중해줘야 되고,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5번이 정답이죠. 24번.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인데요. 어머니께서 욕창이 심하셔서 욕창과 관련한 복지용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떠한 서비스 추가 변경 요청이 왔을 때 무조건 그렇죠.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복지용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3번이 정답이죠. 25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려고 하면 보호자는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라고 강요한다. 이건 무해성의 원칙입니다. 대상자에게 기저귀를 다시 재사용하면은 위험하고 안 좋다라는 거 알면서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사용의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3번이 정답이죠. 근데 무조건 안 돼요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겠죠. 26번, 제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수행 중 윤리적 행동으로 옳은 것은 빨간색 매니큐어, 짧은 미니스커트, 이거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복장이죠. 2번, 시간이 늦어 금일 요양보 업무를 확인하지 않았다? 아니죠. 사전에 서비스 제공 계획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3번, 집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긴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대상자 친근감을 주기 위해 사투리를 사용한다? 아니죠. 5번, 대상자의 사적인 정보를 대상자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안 됩니다. 사생활 비밀 보장해야 됩니다. 27번, 시설 요양보호사의 업무 수행 중 윤리적 행동으로 옳은 것은 독감에 걸렸으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아니죠. 마스크를 착용해야죠. 어르신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대상자가 식사를 흘리는 모습에 화를 내었다? 안 되죠. 이것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3번.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약국에 가기 위해 외출을 했다.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면 되나요? 안 되죠. 4번. 동료 요양보호사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 모르는 척하였다. 자, 우리가 앞서서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이러한 것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적극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척한다? 잘못됐죠. 5번.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상자를 맞이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5번. 좋습니다. 28번. 대상자가 명절에 감사의 표현으로 돈 봉투를 준다. 자, 물질적 보상은 받지 않는다라고 배우셨죠?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1번이 가장 적합한 반응입니다. 28번 1번이고요. 29번. 가족 요양을 하는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제공한 것처럼 처리하여 이건 부정수급입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 걸리면 처벌받고 자격증 취소될 수도 있어요. 편법으로 윤리원칙에 어긋난다고 거절한다. 이게 정답이죠. 1번.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죠. 거절해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본인 부담금 면제, 뭐 유인할선, 그다음 부정수급 이런 거 안 됩니다. 30번.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자, 이거는 무조건 행정처분에 관련된 행위라고 하면서 거절한다. 불법 행위임을 알려야 되고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려야 돼요. 31번. 남자 대상자가 목욕을 할 때 불편하다고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달라고 한다. 자, 서비스 추가 또는 변경 요청이 온 거죠? 무조건 기관장한테 보고입니다. 자, 그래서 시설장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시설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대상자가 하루 종일 마스크 사용한 것을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 달라고 한다. 안 되죠. 마스크를 세탁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거절해야 되죠.
항상 이유를 설명한 뒤 거절한다. 33번 요양보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방문 일자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에 알리고 그렇죠.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사전에 대상자와 시설장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미리 연락을 해야 되고요. 대상자와 보호자 그리고 시설장 모두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34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지키지 못한 직업윤리를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님 어디 가셨어요? 청소해놓고 잠깐 은행 갔다 온다고 나갔는데 나간 지 1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네.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거죠, 말 그대로.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5번입니다.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를 지금 저지른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4장 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사의 권리, 인권, 그리고 자기계발에 대한 파트를 문제를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풀이해 드렸으니까요. 다음 강의 때는 이제 8장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그리고 9장의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에서 또 문제풀이 하면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